서연은 또 새벽 3시 42분에 눈을 떴다. 17번째 밤이었다. 뭉치가 그녀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 황금빛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번 울었다. 짧고 날카롭게. 서연은 눈을 감았다. 제발, 제발 그냥 자자. 하지만 뭉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숨겨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을 때 서연은 마침내 이유를 알게 됐다. 서연은 29살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마감은 항상 새벽이었고 밥은 자주 거르거나 편의점에서 해결했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생활이 언제부터인지 당연해졌다. 친구들은 있었지만 자주 보지 못했다. 다들 바빴다. 서연도 바빴다. 아니, 정확히는 바쁜 척을 했다. 사실은 그냥 나가기가 귀찮았다. 집이 편했다. 혼자가 편했다. 그게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뭉치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밤에 왔다. 서연이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골목 한쪽에서 울고 있었다. 주황색 털, 작은 몸,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연은 멈춰 섰다. 지나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그냥 안아들었다. 충동이었다. 준비가 된 결정이 아니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다. 건강했다. 중성화도 안 되어 있었다. 주인이 없었다. 서연은 그날 밤 고양이 용품을 새벽 2시에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화장실, 사료, 작은 침대, 장난감. 다음 날 아침 배송이 왔을 때 뭉치는 이미 서연의 후드티 위에서 자고 있었다. 낮 동안 뭉치는 완벽했다. 햇살 드는 창가에서 잠을 잤다. 서연이 타이핑할 때 옆에 앉아 있었다. 사료를 잘 먹었다. 장난감을 쫓았다. 서연이 쓰다듬으면 그르렁거렸다. 딱 고양이다웠다. 문제는 밤에 시작됐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새 환경이라서 그런가 보다. 새벽에 울 수도 있지. 뭉치를 달래주고 다시 잠들었다. 두 번째 밤도 같은 시간이었다. 세 번째 밤도. 서연은 시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3시 40분에서 45분 사이. 항상. 뭉치가 서연의 가슴 위로 올라왔다. 앉았다. 울었다. 발로 얼굴을 건드렸다. 서연이 반응하지 않으면 더 크게 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낮에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다. 마감을 2번 놓쳤다. 클라이언트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연은 먼저 인터넷을 뒤졌다. 고양이가 새벽에 우는 이유. 배고파서. 서연은 자동 급식기를 샀다. 자정과 새벽 4시에 사료가 나오도록 설정했다. 뭉치는 사료를 먹었다. 그리고 정확히 3시 42분에 서연을 깨웠다. 관심이 필요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낮 동안 더 많이 놀아줬다. 저녁이 되면 뭉치는 완전히 지쳐서 잠들었다. 서연도 지쳐서 잠들었다. 3시 42분에 뭉치가 깨웠다. 화장실 위치를 바꿨다. 물그릇을 하나 더 놓았다. 창문 근처에 해먹 침대를 달았다. 달라진 게 없었다. 하나도. 열흘째 되는 날 밤 서연은 방문을 잠갔다. 뭉치를 거실에 두고 처음 30분은 조용했다. 그러다 시작됐다. 문을 긁는 소리, 울음소리, 점점 커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 옆집에서 벽을 두드렸다. 서연은 문을 열었다. 뭉치가 뛰어들어와 침대로 올라왔다. 서연의 얼굴을 빤히 봤다. 눈이 크고 검고 어딘가 절박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서연이 속삭였다. 뭉치는 그냥 울었다. 12번째 밤이 지난 주말, 친구 지우가 왔다. 지우는 서연의 대학 친구였다. 오래된 친구. 서연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뭉치를 바라봤다. 뭉치는 햇살 아래 드러누워 자고 있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되게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지우가 말했다. 그게 문제야. 서연이 답했다. 낮에는 완전 정상이야. 밤에만 이상해. 지우가 고개를 기울였다. 얼마나 이상해? 서연이 설명했다. 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 멈추지 않는 것. 문을 잠가도 소용없는 것.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거 관심 끌려는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관심 끌려는 고양이는 아무 때나 울거든. 얘는 특정 시간에만 울잖아. 그럼 뭔데? 지우가 뭉치를 다시 봤다. 모르겠어. 근데 뭔가 무서운 것 같아 보여. 얘가. 패닉 같은 거. 그 말이 서연의 머릿속에 남았다. 패닉. 뭉치가 패닉 상태라면 무엇 때문에? 서연은 뭉치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수의사는 꼼꼼하게 검사했다. 청진, 촉진, 혈액 검사. 다 정상이에요. 수의사가 말했다. 아주 건강한 고양이에요. 근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저를 깨워요. 서연이 말했다. 몇 시예요? 3시 42분이요. 항상. 수의사가 눈썹을 올렸다. 그건 좀 특이하네요. 보통 행동 문제는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거든요. 불안을 줄여주는 영양제를 한번 써볼게요. 페로몬 디퓨저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은 영양제와 디퓨저를 샀다. 집 안새 곳에 디퓨저를 꽂았다. 매일 저녁 영양제를 줬다. 뭉치는 낮에 더 나른해 보였다. 밤에는 달라지지 않았다. 3시 42분 어김없이. 15번째 밤이 지난 월요일 아침.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매주 월요일마다 오는 전화였다. 밥은 먹고 있어? 엄마가 물었다. 응, 서연이 대답했다. 먹고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해 보여. 서연은 웃었다. 조금 못 잤어. 왜? 일 때문에? 서연은 잠깐 망설였다. 고양이 때문에. 입양했어. 얼마 전에.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고양이?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응, 감당할 수 있어. 걱정 마. 밥은 꼭 챙겨 먹어. 엄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거르지 말고.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젯밤에 밥을 먹었나? 생각해봤다. 점심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다. 저녁은 걸은 것 같았다. 그런 날이 많았다. 마감이 있으면 밥이 뒤로 밀렸다. 항상 그랬다. 20번째 밤, 서연은 핸드폰을 침대 머리맡에 세워뒀다. 녹화를 시작하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을 돌려봤다. 빨리 감기로 넘기다가 멈췄다. 3시 41분, 뭉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전까지 발치해서 자고 있었는데 뭔가를 감지한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서연 쪽으로 걸어왔다. 가슴 위에 앉았다.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니 서연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낮췄다. 코를 서연의 입 근처에 가져다 댔다. 냄새를 맡는 것처럼 오래. 그리고 나서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영상을 멈췄다. 다시 재생했다. 다시 멈췄다. 뭉치는 자신을 깨우기 전에 냄새를 맡고 있었다.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서연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갑자기 이상하게 무서웠다. 그날 저녁 언니한테 전화했다. 언니는 3살 많았다.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감정보다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타입. 서연이 다 설명했다. 밤마다 깨우는 것. 항상 같은 시간인 것. 카메라 영상에서 본 것. 언니가 잠깐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그 고양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냐? 새 환경이라서. 아니야, 서연이 말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어. 낮에는 완전 멀쩡해. 그럼 모르겠다. 근데 서연아, 너 잠을 못 자면 일을 못 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서연은 침묵했다. 언니가 계속 말했다. 입양 보내는 거 고려해봐. 네가 고생하는 게 고양이한테도 좋지 않아. 서연의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내가 데려온 거야. 내가 책임져야지. 서연아, 나 끊을게.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뭉치를 봤다. 뭉치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고 싶었지만 울 에너지도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내과에 갔다. 정기 검진이었다. 하지만 의사에게 물어봤다. 새벽에 혈당이 떨어질 수 있냐고.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서연이 설명했다. 고양이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깨운다는 것, 카메라에서 본 것. 의사가 잠깐 생각했다. 주간 혈당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야간 저혈당은 다를 수 있긴 해요. 혹시 자다가 일어났을 때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든 적 있어요? 서연이 생각했다. 어지러운 적이 있었다. 손이 약간 떨린 것 같기도 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의사가 말했다. 일단 검사를 해봅시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서연은 더 막막해졌다. 고양이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그런데 왜?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다. 저번에 좀 심하게 말했다. 미안. 이거 써봐. 택배 보낼게. 이틀 후 스마트워치가 왔다. 혈당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모델이었다. 언니가 자신이 쓰려고 샀다가 반품하려던 것이었다. 서연은 워치를 차고 잠들었다. 새벽 3시 42분 뭉치가 깨웠다. 서연은 너무 피곤해서 워치를 확인하는 것조차 귀찮았다. 그냥 돌아 누우려다가 뭔가에 이끌려 핸드폰을 들었다. 앱을 열었다. 혈당 수치가 52였다. 서연은 숫자를 다시 봤다. 52. 정상 수치는 70에서 100 사이. 52는 위험했다.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수치였다. 손이 떨렸다. 주방으로 가서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꿀을 한 숟가락 먹었다. 소파에 앉아서 뭉치를 봤다. 뭉치는 소파 옆에 앉아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확인하듯이. 다음 날 밤도 같았다. 3시 42분, 혈당 49. 그 다음 날 밤, 3시 42분, 혈당 50-21.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전화했다. 오늘 와야 할 것 같아요. 야간 혈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고양이가 깨울 때마다 확인했더니 계속 50 초반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오늘 오세요. 바로. 추가 검사에서 모든 것이 확인됐다. 야간 저혈당증, 수면 중 혈당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매일 밤 새벽 3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발생하고 있었다. 치료하지 않으면 수면 중 혼수 상태, 발작,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의사가 서연을 봤다. 고양이가 언제부터 깨우기 시작했다고 했죠?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의사가 말했다. 그 고양이가 한 달 동안 매일 밤 당신 목숨을 살린 거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치료를 시작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바꿨다. 자기 전에 단백질 간식을 먹었다. 혈당을 체크했다. 첫날 밤, 서연은 긴장한 채로 누웠다. 뭉치는 발치에서 자고 있었다. 3시 42분이 됐다. 서연은 눈을 떴다. 뭉치는 자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혈당을 확인했다. 79, 정상. 서연은 오랫동안 천장을 봤다. 그러다 뭉치를 안아들었다. 뭉치는 반쯤 잠든 채로 그르렁거렸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서연이 속삭였다. 네가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거잖아. 한 달 내내. 내가 알아채지 못했어. 너를 내보내려고까지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뭉치는 더 크게 그르렁거렸다. 서연의 팔 안에서 눈을 감았다. 임무가 끝난 것처럼. 몇 주가 지났다. 치료가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밤새 잤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다. 마감을 지켰다. 밥을 챙겨 먹었다. 지우와 약속을 잡았다. 엄마 전화에 제대로 답했다. 언니한테 전화해서 말했다. 언니, 그 워치 덕분에 살았어. 진짜로. 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울기 시작했다. 뭉치는 예전의 고양이로 돌아갔다. 낮에 햇살 아래서 잤다. 장난감을 쫓았다. 서연 옆에 앉아 있었다. 밤에는 조용했다. 하지만 가끔 새벽 2시쯤 서연이 눈을 뜨면 뭉치가 옆에 앉아 있었다. 울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다.
서연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다. 동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찮고 이해할 수 없던 그 고양이가 사실은 당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텨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